그 심천에 있는 중국 친구가 얼마 전에 제가 중국을 다녀왔다고 중국에 있는 중국 놈이 한국에 있는 한국 놈한테 한국 놈이 중국 다녀왔다고 저보고 중국 오지 말랍니다. 병 옮긴다고. 예. 참 제가 그냥 웃고 말았는데 병은 지들이 옮겨놓고, 그죠? 전 세계를 이렇게 무섭게 만드는 건 지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얼마 전에 중국 칭다오 산동반도는 또 바로 한국 바로 옆이라서 거의 한국이랑 비슷한 곳인데 산동 칭다오에 다녀왔다고 저보고 중국 다녀왔다고 중국 오지 말아요. 이 피를 먹을 놈이. 예? 지금 중국에서요 발표된 것만 600명인가요? 사망자가? 1000명이 넘나? 1700. 예, 1700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죽었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우한의 병원에서 사망자를 하면 이게 중국 독감 때문에 죽었는지 중국 폐렴 때문에 죽었는지 다른 병 때문에 죽었는지 도무지 숫자 자체 파악이 안 된답니다.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이 맞았던 적이 있나요? 없었어요. 사스 때도 그랬습니다. 은폐시키려고 난리가 났었죠. 다음에 뭐였지? 메르스 때도 그랬고, 메르스하고 사스하고 중간에 또 뭐 신종플루 때도 그랬어요. 메르스 때도 그랬고 이번에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여러분 토요일 집회들 보셨죠? 오늘은 눈이 와서 좀 덜한데 어제 집회 때 여기서 저 관악산이 제대로 안 보였어요. 안 좋고 더럽고 온갖 나쁜 것들은 전부 다 지들이 날리면서, 정말요 엄마 말씀대로 못 살겠어요. 아주 이것들 때문에, 이것들이 날려보내는 나쁜 기운들 때문에 우리가 평균 수명이 얼마나 줄었냐고. 전면 입국 금지를 하자는 게 중국인들을 싫어하자는 게 아니에요. 중국 협중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요. 병이 없어질 때까지만 대한민국 국민 자국민 보호 좀 하자고. 병이 없어질 때까지만 중국인들 입국을 막자는 겁니다. 한 두어 달 중국인 유학생들 입국 막는다고 해서 얘네 인생이 바뀌나요?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 시야가 빠지게 하는 거 본 적 있나요? 전부 다 중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집에 애들이 유학 가가지고 명동이나 각 대학교에 가보십시오. 전부 다 술 처먹고 빨고 앉았어. 예? 2달 동안만 연기를 하자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 살아야 외국과 외교도 있는 거예요. 자국민들 다 죽이고 어떡할 거냐고. 어제 박원순이가 지금 온 나라가 이 중국 폐렴 때문에 난리인데 박원순이가 중국 가서 중국인 관광객들 데리고 오겠답니다. 정말요. 이것들이 맨날 반미 외치면서 미국의 친미를 주장하는 우리들에게 맨날 사대주의, 미국 사대주의 이러면서 지들은 중국을 빨고 앉았어요. 나 같으면 중국을 빨기 전에 미국을 빨겠다, 씨. 여러분, 우리나라가 중국의 마지막 성이 되길 바라요? 미국의 마지막 주가 되길 바라요? 나 같으면 미국의 마지막 주가 되길 바라겠어. 솔직히 요즘 같은 저 새끼 때문에 저런 병신 같은 새끼가 대통령이어서 대한민국 국민이기보다 나는 아메리칸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 새끼한테 통치를 받고 있으니 참 우리도 딱 할 노릇이요. 우리가 이 집회를 중국 대사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서 했었노? 청와대 앞에서도 했었습니다. 경복궁. 맞아, 경복했어. 아, 맞나? 아, 예, 봤더만. 눈을 동글동글하게 뜨고, 씨. 자, 여러분. 중국을 싫어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상적인 국민들은 주변 국가와 모든 일을 외교로 잘 풀길 바랄 겁니다. 일단, 우리 자국민의 안전,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거. 자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중국이 전면 입국 금지하고 중국을 경유해서 들어오는 외국인까지도 입국 금지시켜야 됩니다. 오늘은 이 집회는 이렇게 보여주기식 집회가 아니라 우리끼리만 잔치하는 집회가 아니라 여기 일요일날 광화문을 거니는 시민들,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숫자가 얼마 안 되더라도 오늘은 행진까지 할 겁니다. 아까 오상종 대표의 말씀 들었죠? 저쪽에 정부청사 앞에 가서 우리가 한 30분 간이 집회를 또 할 겁니다. 행진하면서 가다가. 그렇게 알리기 위한 집회이기 때문에 오늘은 숫자가 좀 적더라도 행진까지 할 거니까 편안하게 앉으셔서 오늘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중국인들보다 확실히 독하기는 독한가 봐요. 정말 사스 때, 그때 당시에 제가 중국에 있었습니다. 사스 때도 이만큼 난리 났었어요, 당시에. 근데 그 중국을 누비던 수백만의 한국인들은 거의 사스가 걸리지 않아요. 사스 걸려서 죽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한국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인들은 지나가다도 검사도 안 해요. 그리고 중국 식당에 가면 김치를 줍니다. 생마늘을 주고. 이것들이 가만히 보다 보니까 한국인들은 병이 안 걸려. 알고 보니까 김치인 것 같아. 중국 식당 갔는데 김치를 줘요. 생마늘을 주고. 그랬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십시오. 중국에서는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확진자가 한 30명 되나요? 그 중에 한 명도 안 죽었어요. 2명 죽었나? 안 죽었어. 무슨 소리야. 안 죽었어. 확실히 우리 민족이 중국인들보다 강하긴 강한가 봅니다. 좀 나쁘게 표현하면 참 독한 인간들이죠. 네? 같은 병에 걸리면 실제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다른 소수민족들은 모르겠지만 중국의 대다수의 숫자를 차지하는 중국 한족들은 우리와 비교했을 때 같은 병에 걸리면 치사율이 실제적으로 높습니다. 그만큼 혐중 발언은 안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겠죠, 그죠? 라는 이야기겠죠. 나는 아무 이야기 안 했어. 내가 뭔 이야기 했어? 엄마, 아무 이야기 안 했어, 나. 자, 어쨌든 말입니다. 어쨌든 중국인은 중국 스스로가 지키겠죠. 우한인들을 이렇게 가다 놓고 있잖아. 지들도 지들 마음대로 통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국민을 지키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우리가 지켜야 되지. 그래서 잠깐만 막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민주당의 원내대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놈이 아니 이 집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원내대표라는 새끼가 공직선거법에 걸릴라. 원내대표라는 놈이 중국은 친근한 이웃이래요. 친근한 친구래요. 언제부터 여러분 우리가 중국하고 친근한 친구였나요? 6.25 전쟁 때 이것들만 아니었으면 남북 통일됐어. 맞잖아. 이 새끼들 때문에 일사후퇴 하는 바람에 지금 쪼개져가지고 김정은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백골로만 그래 안 그려? 중국이 안 내려왔으면 이미 지금 하나의 대한민국입니다. 하나의 대한민국이 됐으면 이미 빨갱이 새끼들 다 조졌을 거야 아주. 근데 언제부터 이것들이 친근한 친구였나요? 그러니까 저 민주당과 저 집권 여당의 저 문재인과 586 저것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인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오늘은 여러분 뭐 쓸데없는 연사를 다 떼주고요. 오늘은 연사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오늘은 백골 어머님도 오늘 한 말씀 하셔. 오케이? 예. 자, 먼저 오늘은 장다른 변호사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모두 발언을 우리 귤껍데기 아저씨 소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 주세요. 귤껍데기 아저씨. 지금 장다령 변호사님께서는 열심히 돈 벌고 계십니다. 놀면 뭐합니까? 여기 안 나와도 됩니다. 돈만 열심히 버십시오. 그래서 일요일도 돈을 벌어야 그래야 됩니다. 네. 지금 진짜 장다령 변호사님이 어느 순간 저희들과 엮여가지고 물론 선택을 본인이 하셨죠. 그래서 아마 행복한 고생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만요. 야야, 너 좀 안으로 들어와. 위험해. 자, 여러분. 지금 사실 오늘 지금 보면 자국민을 우선은 피켓 내용이 자국민을 우선하라, 중국인 유학생 입국 금지, 이렇게 저희가 했는데, 주제별로 지금 저희가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해서 주제별로 약 200장 정도가 있어요. 주제별로. 예, 그래서 뭐 여기에 싱하이밍 중국 대사도 있고 한데, 저는 오늘 실제 이거 어제 강민구 대표도 피켓이 200장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근데 이게 뭐냐면 공통된 주제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런데 새삼 오늘 이렇게 사람이 적게 와서 집회 참여 인원이 적어서 지금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사람들 다 총선에 지금 매몰되어 있구나. 어떤 정치적인 이슈에 매몰되어 있구나. 아니면 정말 뭐 이게 자극적인 소재에 매몰되어 있는 건 아닌가. 혹은 내가 누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내가 그 집회는 가지 않으마. 다들 좀 약간 좀 그런 데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확 듭니다. 아니, 지금 문재인이가 며칠 전에 그랬죠. 조만간 우한 폐렴은 종식될 것이다. 미친 새끼죠. 중국에서는 지금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얘는 진짜 말에 대한 복이 없는 것 같아. 그러고 나서 그 발언하고 나선가 그 다음날인가 중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진단 방식을 바꿨나 해가지고 갑자기 10배가 늘어났고, 확진 환자가, 그 다음 사망자가 한 100명까지 했던 게 250명 늘어나고 갑자기 그랬어요. 갑자기. 그러더니 그러고 나서 이틀 후부터는 또 다시 한 2만 5천 명 확진 환자가 늘어나더니, 쉽게 말해서 10배가 늘어나더니 또 갑자기 2천 명대로 떨어졌어요. 하여간 훌륭한 중국입니다. 친중, 강민구, 친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중하는 강민구 대표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중국의 통계에 대한 은폐 축소에 대해서는 지금 강민구 대표, 친중을 하고 있는 강민구 대표도 또 이것만 편집해서 또 올릴라. 자, 그렇습니다. 지금 얘네들, 우리가 1월 28일 날 중국 대사관 앞에 가서 우한 폐렴에 대한 은폐, 정보에 대한 은폐, 언론에 대한 통제를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벌써 1월 20일 경부터 해서 우한에서는 서울시의 인구 중 약 1100만 명 중에 500만 명이 우한을 탈출했습니다. 말은 설날 때문에 지금 나갔다고 하지만, 그들은 한 달 동안 우한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는 그때 더 이상 얘네들이 통제할 수 없음을 알고 을병 전염병에서 갑종 종합 전염병으로 얘네들 얘기를 하게 되고, 그때 벌써 얘네들 두 손을 든 겁니다. 벌써 두 손을 들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문재인이가 첫날, 여러분,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마십시오. 이런 개소리를 했다가 국민 여론이 안 좋아지니 얘가 그때부터 또 생쇼를 하게 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에 가서 마스크 쓰고 안에도 들어가지도 않아. 밖에서 한 40분 동안 사진 촬영하고 생쇼하더니, 그런데 여론이 계속 안 좋아졌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중국에서 발표하는 게 그래도 매일마다 100명 이상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었잖아요. 3년 전에 겪었고 지금도 겪었고, 지금 언론에서 하루 이틀 했더니 우한 폐렴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지금 더 이상 확산이 되고 있지 않게 이 개소리 하다가 그 다음날 당장 또 대한민국에서 우한 폐렴이 발생했습니다. 전염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한 4일 동안 또 안 했더니 또 이제 또 문재인이가, 그 띨띨한 새끼가 지금 소위 말해서 확산을 그 다음
방역 작업을 물론 그렇죠. 문재인이가 청와대를 기점으로 해서 소독약을 뿌리는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3년 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언론인을 믿었고 뉴스 방송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우리가 지금 3년이 지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들이 얼마나 거짓된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언론 조작을 일삼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오보를 내보내고 악의적인 기사를 양산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정정방송을 내보냈습니까?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이자들은, 자, 난 이게 화가 난 게, 퇴원한 환자가 별 그렇게 뭐 위험한 것 같지 않아요. 형 왜 피켓 안 들어? 빨리 들어. 이거 위험한 것 같지 않아요. 이걸 갖다가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방송을 내보는 거 보는 거 봐서 이것들 미친 새끼들 아닌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는데 중국에서는 그렇게 지금 중국 정부가 오늘 이 시간까지 발표한 사망자가 약 1700명입니다. 한 30명 빠지는 1700명이고 약 지금 9만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거 괜찮다, 우리가 잡을 수 있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고 언론에서는 그것을 받아 적고 있는 겁니다. 그걸로 국민들에게 우한폐렴 대수롭지 않은 전염병인가 봐. 아니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데 중국에서는 그렇게 죽어나가냐고요. 자, 지금까지 죽어나간 게 그렇게 약 1700명을 치자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텐센트라는 중국에서 가장 큰 인터넷 매체가 있습니다. 그들이 전염병 실시간 추적 실시간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내보내고 있습니다. 기사. 그런데 1월 26일 날짜에 제가 혹시라도 번역 이게 오류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 27일 날 제가 그걸 보고 바로 좀 이걸 직역을 좀 해줘라 라고 해서 제가 봤더니 사망자, 의심자, 퇴원자, 확진자, 의심자, 퇴원자, 사망자 이렇게 4개의 분류를 했는데 그때 벌써 1월 26일 날짜로 사망자가 확진자가 약 16,000명 16,000명, 사망자가 그때 당시에 157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사가 삭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2월 1일 우리나라 국민일보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언론에서 다루기 시작했는데 뭐가 이상하다. 왜냐하면 2월 1일 날 약 6일 만에 벌써 사망자가 16,000명 가까이 됩니다. 15,000명 사망자가. 그러면 우리가 단순 그 표기 오류라면 문구 하나가 뭐 그 4개 항목 중에 하나가 잘못되든지 아니면 뭐 가령 뭐 1,500명이 사망인데 동그라미 하나 잘못 쳐서 15,000명으로 했다든지 이렇게 표기 오류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4개가 다 틀립니다. 벌써 뭐 그 확진자가 약 10몇만 명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이건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중국 정부에서 통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의구심을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갖기 시작했던 거예요. 언론에서. 그런데 그것도 또 어느 순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이 몇 번 반복이 됐다는 기사가 있었죠. 우리나라 언론이.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 텐센트를 추적하는 그 기사가 없어졌는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유튜버 대표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우리가 아까 말했던 대한민국 국민들은 언론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저녁 9시 뉴스, MBC 9시 뉴스 했던 그들을 우리는 신뢰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했던 삶, 저도 그랬어요. 한 일주일 동안 지켜봤다니까 제가.
저씨 뭐지? 그런데 의혹만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지금 이 우한폐렴에 대한 대한민국 언론에 대한 신뢰를 우리는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과연 지금 대한민국 언론, 메이저 언론들이 중국 북경이든 이런 데에 보면 파견 기자가 없습니까? 있겠죠. 저는 중국 북경발 우한폐렴 뉴스를 접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보셨어요? 미국 특파원, 뉴욕 특파원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북경 특파원, 상하이 특파원. 아니 언론인 새끼들이라면 우한에 한번 가봐야죠. 진입하려고 시도는 해봐야죠.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자, 그래서 시민 기자들과 우한에 들어간 시민 기자들과 목숨을 내놓고 들어간 겁니다. 기자들과 우한에 있었던 유튜버 그리고 우한 의료원들이 의료진들이 실종되는 잡혀가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중국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년 전 박근혜 대통령과 탄핵에 부역했던 언론인들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 뭔가 느끼는 거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현장 실시간에 찍어서 올린 그 유튜버들에 대한 말을 신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생방을 때리는 거 지금 많이 나오죠. 봉고차 가가지고 뒤에다 차에 실은다고 시체를 싣고 있는 게 유튜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올리고 나면 바로 삭제되고 잡혀갑니다. 이번에 판춘인가요? 뭐 그렇다 치고 실시간 올렸던 유튜버가 지금 실종 상태예요. 그 사람이 올렸던 게 뭐냐면 우한에 있는 한 병원에 가서 자 여러분 5분 만에 시체가 8구로 쌓였습니다. 들어갔더니 이분이 사망하셨습니까? 의료진이 예. 그런데 옆에서 아들이라는 남자가 숨을 제대로 못 쉬면서 지금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모습을 말하는 거 보고 숨을 못 쉬면서 그 사도 아마 죽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올렸다가 소위 말해 공안 그러니까 지금 당신 그 병원에 갔다 왔기 때문에 이제 그걸 유튜브에 올리고 나서 병원에 갔다 왔기 때문에 당신의 체열을 재겠다고 오면서 결국 이 사람이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많이 공유해줘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그걸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잡혀갔습니다. 잡혀가서 이 사람이 급박을 당했더니 갑자기 그 책임자라는 사람이 좋게 말해서 이제 앞으로 영상 같은 거 올리지 마십시오.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중국 공산당에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라는 다짐을 받고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는 공산주의, 중국 공산 정권과 싸워야 된다 그걸 하고 나서 실종이 됐어요. 엊그제 실종이 됐습니다. 그 사람 말고도 기자도 있어요. 실종이 됐습니다. 뭐 이게 병 때문에 격리가 됐다고 하는데 모르는 겁니다. 지금 그러한 중국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사망자와 확진자의 수 그걸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언론들은 침묵하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인영 어려울 때 돕는 친구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박원순 진짜 다음주에 다음주에 갈 겁니다. 시청 앞에. 자 저는 그들에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돕는 거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마음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우리 훌륭한 대한민국의 대통령 문재인 전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정말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당신들의 지지자와 함께 중국에서 우한 폐렴이 종식되는 그날까지 우한 지역에 가서 자원봉사 좀 하십시오. 제가 진짜 없는 머리카락 뽑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가 무릎 꿇고 해서 내가 전세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전세계 그냥 우한 지역으로 바로 가는 전세계 마련해 드릴 테니 종식되는 그날까지 말이 아닌 행동을 하십시오. 왜 이 좁디 좁은 이 한국 땅에서 그런 말만 합니까? 저희들은 실천하는 정치인을 원합니다. 말이 아닌 실천한다면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에 와서 금방 뜨고 있는 싱하밍 주한 중국 대사의 얘기처럼 우리는 정말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그걸 왜 입으로만 떠들고 계시는 겁니까? 자, 그러면 또 그렇게 진짜 저는 제일 정말 자 이인영 뭐 각서 써줘? 뭐 전세계 그거 하나 보내 돈 얼마 든다고? 아이 걱정하지 마. 그럴 돈 있으니까. 그래서 이인영 대표 언제든지 말만 하십시오. 내가 전세계 갖고 네 지지자들에서 한 400명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실천, 아이씨, 행동하라니까, 행동.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하는 목소리, 지금 정치 총선에 매몰되어 있는 그들에게, 쟤네들 뭐해, 우한폐는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지금 되게 심각하다는 것을 모르시는 겁니다. 어느 순간 이게 뻥 뚫렸을 때 이제 곧 2월 말 되면 1주 2주 지금 이거 사실은 여러분 제가 현수막을 잘못 달았어요. 이거 말고 원래 이제 그 중국 애들 유학생 말고 오늘 입국 금지를 중국 전용으로 하라는 걸 있었는데 아까 달고 딱 내놓으니까 에이 이건 거야. 뭐 그거나 예 그거나 그래. 그래서 오늘 주제를 원래 주제는 입국 금지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라 이거였는데 지금 정세균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후베이성을 체류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만 입국 금지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지금 와도 몇 명 안 돼요. 왜? 거기서 우산 벗어. 빨리 우산 해. 자, 그래서 그건 의미 없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전혀로 확대를 하는데 이걸 하고 나니까 피켓을 또 그걸 들면 좀 애매하잖아요. 애매하잖아. 그래서 피켓을 그 중국 유학생 입국 금지를 했는데 또 꺼내놓은 행진용 현수막은 또 전국 전역 얘기. 몰라. 다 젖었어. 그냥 오늘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경각심을 우리를만이라도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중국 유학생들이 다 한국에 입국했을 때 이제 장담컨대 젊은 애들이 모여있는 대학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자, 음성 판결이 났는데도 며칠 지나서 확진으로 돌아서는 게 지금 우한폐렴입니다. 우한폐렴은 지금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사기입니다. 자, 보통 보면 그렇게 되면 역학 조사를 하게 되고 그걸 현장 보정을 하는 게 원칙인데 중국 정부에서는 싹 청소하고 소독해놓고 자기들끼리 그걸 쉬쉬하려다가 터져서 대상 감당이 안 되니까 지금 약 4억 명에 대한 이동 통제를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우한시 1100만 명에 대한 약 500만 명을 탈출했다고 하니까 600만 명에 대한 통제, 야 니네들 문 잠궈놓고 못질하고 지네들끼리 지금 생쇼를 하고 있습니다. 600만 명, 1000만 명 죽어야 중국 인구의 1%가 죽는 겁니다. 1%도 안 될 겁니다. 약 15억 명이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중국 걔네들의 사고방식은 사람의 목숨은 자기네들의 체제를 유지한 수단인 겁니다. 수단. 그래서 그 정도 죽음으로써 이 실상을 가릴 수 있다면 걔네들 하고도 남을 애들이에요. 자, 그렇게 위험한 걸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29명, 오늘 아침까지 29명 했고 완치자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완치 중에 젊은 애 하나가 말했던 전 뭐 별 대수롭지 않았어요. 이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안심하라고 기망하고 있는 기자나 정부나 나중에 그 뒷감당을 지네들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 진짜 쓰레기 언론 새끼들이 지금 일본이 약 260명이 지금 확진자가 나왔다. 그 중에 한 30명은 그 유람선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일본을 또 이거 가지고도 반일로 또 몰아가고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정말 쓰레기 새끼들입니다. 그거 말고 얘네들 우리보다 몇 명 많은 30몇 명이에요. 30몇 명. 그들의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3배 정도가 많아요. 일본은. 많다니까요. 저런 거 따져서 얘기해야지. 우리 중국과 가장 밀접해 있는 우리는 몇 명 안 되고 정말 잘하고 있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에서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보호하겠다 이 얘기를 기자들이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 애들이겠지. 걔네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논리를 따지기 전에 이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정말 이게 종식이 되는 그날까지 국민 여러분들 조심해야 된다는 게 소위 말해서 정치인들이고 그래도 대한민국의 녹을 먹고 있는 정권에 있는 정부 관계자들이 해야 될 행동들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정세균이가 회의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서울정보청사로 저희들은 행진을 하고 그곳에서 정세균에게 똑바로 하라고 외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집회를 함에 있어가지고 지금 약 한 300분 정도 오셨지만은 함께 행진도 하고 좀 오늘 빡세게 그래도 언제 눈 맞아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6년 17년 그 겨울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잠시 후 제일 막내인데 제일 게으름을 피고 있는 고릴라 상년 얘기가 끝나면 저희들이 행진을 하고 그 차량 위에 올라가서도 고상이 고릴라 상념이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자, 잠시 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약 3주 전에 중국을 다녀왔죠. 제가 다녀온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칭다오예요. 칭다오. 근데요, 지금 우한이 어딘지 아시죠? 우한은 여기쯤 있어요. 여기쯤. 근데 심천에 있는 놈이, 심천이 어디냐? 요쯤 있어요. 요쯤. 예? 근데 거리상으로 누가 더 멀어? 이놈이 더 가깝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놈이 저보고 오지 말랍니다. 중국에. 병 걸린다고. 병 옮긴다고. 미친놈들 아니에요 이거. 예? 지금 이 자리에도 의사 선생님이 와 계시는데 실제로 우한의 의료진마저도 사망했어요. 아시죠? 이 전염병을 관리를 하던 초창기 관리를 하던 의사마저도 죽었어요. 의료진까지 사망할 정도면 심각함을 넘어서 아주 그냥 전투태세를 발령을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예? 대통령과 이 집권 여당이라는 것들이 아예 국민들이 말도 하기 전에 중국 전역의 전 중국인들을 입국 금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의사마저도 죽었단 말이에요. 의사가 물론 뭐 죽이 지 멀리는 못 갔겠지만 아무리 자기 몸이지만 그래도 일반인보다는 이 병 다스리는 게 나을 거 아니냐고요. 자기 몸도 못 다스리고 의사가 죽을 정도면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래서 중국인을 막자는 겁니다. 그냥 영원히 단교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병이 없어질 때까지만 막자는 거예요. 우리 국민의 생명이 최우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은 시민 발언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영누님 한마디 하십시오. 영누님, 나오셔. 예. 올라오지 마시고, 위험하니까, 요 앞에서. 자, 우리, 뭡니까? 어떤 유튜버에서 강민구 빠순이를 찍혔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우한에서 온 폐렴을 가지고 언론에서는 우한 폐렴이라고 하지 않고 코로나라고 합니다. 문재인이는 뭐 자기 멋대로 그냥 이름을 바꿉니다. 문재인이가 뭐 아무리 잘났든 못났든 문재인이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자국민 우선주의로 가야지. 언제부터 우리가 중국하고 친구가 되었다고. 지금 일본 크루즈선에 타고 있는 14명의 우리 동포들은 본체도 하지 않고 오로지 중국에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와서 국내에서도 분란을 일으키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자기는 안전하다고 맨 처음에는 과잉 대응이라고 하더니 지난 돌아다니는 곳마다 마스크를 끼고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설치던 김정숙 청와대에서 우한이 돌고부터는 꼼짝을 하지 않으니 언론 뉴스 채창에 보면은 김정숙이 어디 갔냐고 국민들이 엄청 걱정을 합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김정숙이 나와서 저 이천이나 아니면 음성에 있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을 돌보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베트남에서는 지금 베트남에서는 중국을 거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까지 지금 다 입국 금지예요. 창원에 있는 제 친구가 이제 곧 베트남 출장을 가야 되는데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중국을 다녀왔다고 베트남 비자를 요청을 했더니 비자 요청이 거부가 됐어. 그래서 이놈이 지금 베트남 출장을 가야 되는데 어째해야 되나 저째해야 되나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지난주에 가려고 했던 인도네시아도 제가 거래하던 공장이 중국 화교계 공장들입니다. 거기에 거래하는 바이어들도 중국인 바이어들이 많다고 해요. 그 공장이 폐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가려고 하다가 공장 문 닫았다는데 제가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오신 바이어랑 한국에서만 동네문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그 손님을 보냈습니다. 우리보다 수준이 좀 떨어지는 나라들도 자국민 지키겠다고 그 난리를 치는데 저거 뭐예요 저거. 저거는 나중에 진짜 정권 바뀌면요 저 새끼는 우리나라 못 살 거예요 저거. 저 망명이 해야 돼 저거. 어디 저 딱이야 저기 대통령이라고. 예? 나는 안 찍어줬어요. 여기 솔직히 이야기해봐. 저 문재인 찍은 사람 빨리 손 들어봐봐. 빨리. 내가 오늘만 용서해 줄 테니까. 너 손 들었어? 너야? 죄송합니다. 너 문재인 찍었어? 뭐 저런 게 다 있어 저거. 어? 우리 백골 엄마 혹시 엄마 그때 당시 잠깐 이상해져가지고 문재인 찍은 거 아니지? 그렇게 말해라. 아버지도 아니죠? 형님도 아니죠? 저 우리 혹시 의사 선생님께서 찍어준 건 알겠죠? 알 겁니다. 원래 미모와 지성을 경배하는 분들은 저런 걸 찍겠나요 저런 걸. 예? 하여튼 간곡히 바라볼 건데 제 앞에서는 문재인 찍었다는 이야기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예? 제 앞에서 문재인 찍었다는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궁디 주치 아플 겁니다 제가. 예. 자 다음은요 우리 백골 엄마 한번 나와보셔. 나와보셔. 그래서 우리 여자 군인 출신 6.25 참전 용사 우리 백골 엄마 깡당 한번 보겠습니다. 박수. 백골. 저번 새끼 요걸로 하나를 해야 되겠고 저 새끼가 저번에 할 거야 씨. 저 새끼가 저번에 진천 가서 한 말도 여러분들 다 보셨지요? 예? 저기 폐렴 환자들을 보고는 손만 깨끗이 씻고 마스크만 하면은 병이 안 걸린답니다. 거짓말하고
또 병이 걸렸다 하더라도 치료만 잘 받으면 절대로 낫는 데있습니다. 그런 새끼가 지는 마스크 끼고 넘하고 악수도 제대로 못하고 허리가 꼬부랑해져가지고 거지를 하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하려면 지놈이 마스크 쓰지 말고 치료받으면 되지. 걸리면 그런 새끼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아이고 희정이란 새끼, 저 새끼 정말 내가 아이고 참말로 정말 뭐 까고 빨롱이나 시르고 들어앉았어야 돼. 저 새끼는 저거는 호러 새끼보다도 못한 새끼야. 그런데 왜 우리나라 국민이 그러게 그것도 이제 도지사를 하는 놈이 또 말따라가 뭐래. 정부에서 저 문또라이가 지원을 잘 진천에다가 봐주고 애기주니까 진천이 한 사람도 안 나오고 이렇게 저게 잘 살고 부강된다고 그래가 돈 받아 처먹고 3일 있다가 거기서 하나가 발생해뿐 거야. 그거는 어떤 놈이 책임지냐 그거야. 아가리만 벌렸다 하면 전다 거지만 짝퉁 사구리 새끼들 입만 벌렸다면 뻥뻥뻥뻥 터지는 새끼들 아닙니까? 저 새끼들을 보면 생각하면은 아주 분통이 터지다 못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전다 가슴에 멍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런 새끼가 이제 가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저 죄를 지 아가리로 씹으면 저 사람이 주디도 있고 아가리도 있고 식구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는데 저거는 식구통을 돌려놔야 돼. 씨발 새끼. 그런 새끼 아니면은 저거 안 할 수가 없어. 그런 정말로 생각하면은 아이고 난 정말로 아이고 식구통도 아까봐. 정말 머저리 새끼를 할 때만 저놈이 얼마나 이악한 놈의 새끼인지를 정말로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이악한 새끼입니다. 지금도 걸어놔놓고 또 안 걸었다고 그러지라고 아이고 이 짜팔 새끼들은 전다 빠구리만 좋아해가지고 전다 걸려가지고 이놈 저놈 좀 다 걸렸지 않았습니까? 저 사생활들 보였습니다. 얼마나 풍기물란들 합니까? 조국이 새끼하고 문재인 새끼하고 전다 저거리는 걸쳐먹고 하여튼 저 빠구리 공화국이 되든지 해야 돼. 저 새끼들은 정말 우리나라 국민이 버리셔서 어떤 사람이 빠구리라는 게 빠구리가 뭡니까? 바구니지 이라더라고요. 그래 당신은 머리만 된다고 그래 바구니라고 내가 그랬어. 그랬는데 정말 생각하면 저 욕을 얼마나 이 폐림을 갖다가 지가 하면 지가 가야지. 박원순이 저 새끼는 어번에 중국 가게 되면 대발 그 하장장으로 가서 시합도 없이 싹 묻히고 오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요, 와, 우리 댓글 엄마 볼 때마다, 야, 어떻게, 과감하게 어떻게 빠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신해서. 제가 댓글 엄마 말씀 들으니까 제가 약 2년 전에 민주당 앞에서 집회하던 게 기억이 나네요. 흉내 한번 내볼까요? 민주당 아저씨들! 이제 대한민국 대표 포르노 정당으로 재도약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면서 제가 집회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맞습니다. 백골엄마 말 틀린 거 한 개도 없어요. 저것들이 옛날에 저기 대학교 다닐 때 집단 에이씨 더러워가지고 말도 못하겠어. 그게 밝혀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아시죠 다들? 그러니까 이게 데모하면서 학내에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여학생들을 정신대에 같이 돌림방도 놓고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돌림방이 뭐냐고요? 저 뭐 저런 게 다 있나요 저거? 그런 걸 설명하게 만들어주고 실제입니다 어머님들. 이거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아니에요. 더러운 것들. 아 괜찮겠나 저거? 저거 내리지 안되겠다. 위험해가겠다. 경구야 저 내리지 안되겠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스태프들.
스태프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 내려야 되겠다. 위험해가 안 되겠다. 바람이 오늘 불어서. 아니 근데 겨울 다 가고 겨울 내내 따뜻하더니 봄이 오니까 눈이 오고 지랄이네요 이게. 다 문재인 저 새끼 때문이에요 저거. 군주가 제왕이 덕이 없으면요 나라에 병고가 온다 그랬습니다. 중국 폐렴 온 것도 자철 새끼 때문이야 저거. 예? 자 문재인 뭐라고요? 그럼 어디 저딴 게 저런 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누가 찍어줬어 이씨. 근데 여러분 방금 우리 백골 엄마가 중국어도 하시는 거 아세요? 백골 엄마 很漂亮 자 다음은요. 자 다음은 우리 고릴라 상염. 예 구수한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빨리 와 빨리. 안녕하십니까 동지 여러분. 말 그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나라를 위해 필요한 목소리를 내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병렬입니다.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요 중국인을 우리가 왜 차단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정숙, 제가 요즘에 김정숙 소식을 계속 이제 쫓아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김정숙이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외부에 청와대 밖으로 기어나와서 카메라에 찍힌 거는 1월 23일입니다. 지금 한 달이 다 돼가요. 일주일 있으면 한 달입니다. 마장동에 소 잡으러 갔나요? 그리고 청와대 안에서 사진을 찍힌 거는 2월 5일 지금으로부터 10하루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저기서 김정숙 어디 갔나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최근에 기사가 떴습니다. 장애인 운동선수들한테 편지를 보냈답니다. 편지를. 도대체 어디 가서 뭐하고 자빠져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 계속 김정숙을 한번 불러봅시다. 김정숙 어디 갔나요? 그죠? 자 김정숙이 정말 국민들은 불안에 떠는데 자기 혼자 폐렴 무서워가지고 청와대에 짱 박혀 있는지 아니면은 뭐 의료시술을 좀 받았든지 우리가 김정숙이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떤 모습일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 우한에서 중국 전역에서 우한 폐렴 확진자 사망자가 엄청난 추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좀 신기합니다. 중국 내에서는 사망자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망자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죠. 다행스럽게. 그러나 확진자 증가 추세도 중국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세계 다른 나라들 다 마찬가지죠. 자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중국의 질병 통제 능력이 아예 없는 수준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자 감염병을 걸린 사람을 치료하는데 사망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감염병을 치료하는데 아무 능력을 보이지 못하는 중국 정부가 감염병의 확산을 막는데 능력을 보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건은 그겁니다. 우리가 치료는 할 수 있으나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막을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습니까? 중국인을 입국 금지하는 것밖에 없겠죠. 지금 우한 폐렴 관련 뉴스가 처음 국내에 보도된 게 2019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그때 우한에 확진자가 8명 있다 그랬어요. 자, 그 병이 지금 이렇게까지 퍼졌죠. 근데 지금 중국 확진자 지도를 보면요. 뭐 후베이, 거기가 호북이죠. 호남, 뭐 허베이 할 거 없이 다 수백 명, 수천 명입니다. 수만 명 단위에 이르는 데도 많고요. 자, 그러면 각각의 지역을 전부 다 이 감염병의 발원지로 보고서 전부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도대체가 무슨 영문인지 중국에 대해서는 우한 더 이상 위험한 거 아니다. 우한만 위험하니 우리가 우한만 통제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좌익 정부, 우리 좌익 범좌익 세력이 늘 그렇죠.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습니다. 주권국가, 사대주의, 속국, 그 정말
통제할 수 없는 열등감, 국민적 열등감을 자극하는 얘기를 허구한 날 해야 되는데 도대체 왜 중국에 대해서만큼은 저렇게 무례한 요구, 뭐만 했다면 왕이라는 외교부장인가요? 그 건방진 자식 나와가지고 함부로 말하는데 단 한마디도 못합니다. 이거 문제 있는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네.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 인간들이 친중이 아닌가 의심해볼 여지는 충분하죠. 아니, 사드 배치한다고 2017년 1월 달에 민주당 의원 8명이 대선 앞두고 중국에 건너가서 중국 관리들을 만났습니까? 무슨 얘기하러 갔을까요? 네? 뭐 조선시대로 돌아갔습니까? 우리는 사드 배치 반대하니까 문재인 후보 인정해달라 그러려고 갔습니까? 도대체가 쪽팔려서 못 살겠는데 중국에 대해선 옛날 주인 만나면 이제는 성도 같고 족보도 가졌는데 옛날 주인만 만나면 자동으로 허리가 굽는 그런 과거 노예로 돌아가자는 게 우리나라 좌익들 아닙니까, 여러분? 자, 오늘 한번 시원하게 행진하면서 외쳐야 됩니다. 자, 미리 외치겠습니다. 국민 목숨 조공 바친 문재인은 사퇴하라! 신종사대 쪽팔린다. 문재인은 하야하라. 여러분 같이 행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비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집회를 오래 못하겠습니다.